나, 매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흔히 하는 이유가 매물이 좀 많으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와 계약하는 것은 연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꼭 이 매물수가 많다고 해서 이 매물수에 비례해서 계약의 숫자도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일단 매물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매물이 많다고 해서 그 확률 또한 올라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 매물이 많으면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할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흔히 일반론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상가 매물을 다 알아봐야 된다고 잘못된 망상에 빠져 살 때 분명 매물이 많았는데 다른 어딘가에서 내가 이미 갖고 있던 매물이 계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도 매물이 적어서 그렇구나, 매물이 많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매물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잘못된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밑빠진 뚝에 물을 붓는 것 마냥 뭔가 하고 있긴 한데 실적이 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많은 매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많은 매물수를 갖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원룸 중개를 한참 했을 때 정보망에 있는 정보를 모든 방에 있는 걸 싹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한 3-4시간 동안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이 동네를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이 나와 있는 매물을 전부 다 보여줬으니까 계약은 10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와 있는 선택지를 전부 다 보여줬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계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여줬던 사람은 지친다는 기색을 좀 보이면서 점심은 안 하냐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얼굴 보니까 이제 귀찮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된다, 약간 이런 낌새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난 그때의 열정은 손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령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짬밥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원룸 할 때, 그 다음에 상가 중개할 때 이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좀 안 겪었을 것 같은데 원룸은 원룸 따로, 상가는 상가 따로, 일단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힘은 많은 매물만을 갖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개업은 특히나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을 잘 얹고 올바른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엇나가게 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힘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힘을 쏟아야 될 방향성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침을 튀기듯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진짜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란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소장님이 자신의 상가 매물이 한 3,000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지인의 말로 통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 매물 3,000개 정도는 있어야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3,000개, 매물 4,000개, 5,000개 이런 엄청난 압도적인 매물 숫자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잘 나오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매물 3,000개가 아니라요, 달랑 매물 5개만 있어도 이 5개가 나갈 만한 매물이라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갈 만한 물건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안목을 기르는 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원트럼 할 때도 그렇고 쫄라게 나갈 만한 매물이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계약을 많이 쳐냈거든요. 근데 이 상가나 사무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마음에 들어야지 괜찮은 물건이라지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실제로 부동산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3,000개, 5,000개, 10,000개 매물들이 쉽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네이버에 여러분 나와 있는 매물, 사무실 근방에 나와 있는 매물 한번 다 세보십시오. 여러분 근방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방의 매물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1,000개가 안 돼요. 1,000개가 안 돼.
그때 부수 3,000개, 10,000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창출되는 것도 사실 희박하죠. 신축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래봤자 한두 개잖아요, 맞죠? 뭐 아파트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한 건물들도 새롭게 신축이 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거든요. 부동산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건물을 전부 다 세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 파트에, 한 블럭에 가장 핫하다는 상권에 한 750개 정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 블럭에. 그러면 거기서 5층까지라고 해봐야 3,500개 매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든 매물이 3,5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건 몇백 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몇백 개 안에서 승부를 보셔야지 옆 동네, 저 멀리 있는 동네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매물을 싹 다 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량의 매물이 쌓였으면 그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괜찮은 물건, 그중에서 그러한 물건들, 아니면 내가 건드려서 이 매물의 가치를, 매물의 매매 금액을, 임대 금액을, 권리금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캐치하고 그거에 집중적으로 빼먹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